안녕하세요. 어제 이사 대책이 나왔지요. 이것을 보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책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대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발표 내용으로만 보면, 겉모습을 보면 이 무주택자들에게 큰 혜택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도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많은 유튜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본을 가지고 브리핑을 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이 정말 있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이 단점과 장점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사 대책은 단점이 훨씬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80으로 해서 30만원, 80만원 이런 식으로다가 공급을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문제는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공급을 하겠다. 이 기한이 없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문제는 공공개발이라는 것이죠. 이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단은 이 주택 질이 떨어질 겁니다. 앞으로는 이 주거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거 환경 질이 떨어질 것이고, 특히나 고밀도로 짓게 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상업지에 가보면 상가 건물들이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1m 정도뿐이 안 떨어지죠. 이렇게 고밀도로 져서 용적률도 700%씩 올려준다라 그러면 아마 24시간 커튼 다 쳐놓고 실내 불을 켜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주거 공간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이 주차로 인해서 많은 분쟁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거에 앞서 공공개발을 시작할 때에 주민 간의 갈등, 또 주민과 정부의 갈등, 이러한 부분이 많은 분쟁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재산을 지역 조합원 2분지 1만 찬성을 하면 공공개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같은 상업지라고 해도 도로 전면에 붙어 있는 땅과 뒤쪽에 있는 땅의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이 분쟁이 크게 일어날 것이고, 아마도 제2의 용산 참사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빨리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시고 나서, 또 집값이 상승한 후에 진짜 새 집에서 살고 싶다라 그러면 그때 헌집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아마 이러한 이 대책으로서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매매 시장의 순환입니다. 지금 매매 시장의 순환이 안 되고 있고 전세 시장도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세 시장에 이 매물이 있어서 순환이 잘 되면 전세 시장도 안정화돼서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매매 시장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데 지금은 이 순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전세 시장이 순환이 안 되는 것은 임대차 3법이 일어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매매 시장이 더욱더 경직되어 있는 것은 그 양도세가 너무 무겁다는 것이죠. 이 집을 팔고 싶어도 지금 현재 팔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50%까지는 내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되는 분들은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60%, 70% 이렇게 되면 못 팔겠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 팔고 싶은데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손을 대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이 아마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 기간이 2, 3년, 길게 가면 3년, 그렇다면 2년까지는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지 마시고 빨리 본인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 21년, 22년까지는 아마 물량 공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큰 그 이변이 없이 가격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이제 이 후속 대책이 분명히 또 나오긴 나올 건데, 그 시점에서는 어떠한 그 대책이 나올 것인지 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큰 이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자의 이 살 길을 우리는 빨리 선택을 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집값 안정화를 시키려면 그 양도세 좀 완화하고 임대차 3법도 손을 다시 대서 움직이게 하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 안정세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뭐 규제를 풀면 집값이 더 폭등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규제를 계속 했는데도 가격이 계속 올랐다 이렇게 또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현재 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이 대책을 내놔야 빨리 그 안정세로 가고 빈부 차이가 많이 안 나고 균등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부여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재산을 그 공공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정말 이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해서 공공개발로 간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아마도 큰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너무나 이렇게 지금 그 주민들 간 이 분쟁이 심화되면 정말 살기 어렵게 되겠죠. 특히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정말 부자들은 걱정 안 합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서도 내 집 마련 한 칸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로 지금 다가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아직 안 하고 분양, 청약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 부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섣불리 이 대책에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앞서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